트럭입니다. 오늘은 저희 예전에 아우디에서 같이 일했던 동생인데 이제 도요타로 갔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고향 같은 존재의 브랜드입니다. 4세대로 거듭난 차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어온 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거의 뭐 복합생 같은 차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 차에 있다 독일 차로 왔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23년식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9,900만 원대 맞죠? 아시죠? 아우디는 엎치락치치락. 이거는 45 TDI 3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거 같은 경우는 2500cc 하이브리드. 자, 이제 리뷰 시작하시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캠리에 들어가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똑같은 거죠, 직병연식. 토요타는 이제 거의 토요타의 직병연식 하이브리드 그리고 2500cc 엔진 모두 전차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진도 상당하게 아래로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션이 바로 엔진 옆에 있고 직병연식 하이브리드고, 알파드 같은 경우는 2.4 터보 모델, 그 2.4 터보 모델이 들어가는 도요타 차도 있죠. 그 크라운 듀얼 부스트 모드 네.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2.4 모델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렉서스에서 이 비슷한 모델이 나올 걸 염두해서 도요타에는 안 갖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건 내피셜이고요. 두 가지 엔진 중에서 2.5 하이브리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우디에는 이제 매트릭스 LED 그렇죠. 나오고 있죠. 저희는 이제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하이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드 오토매틱 하이빔이 들어가서 라이트를 좀 더 세세하게 조절해주는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와 같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고 모터가 앞 뒤로 들어가 있는 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오버행이 되게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륜구동 차처럼 되어 있어요. 앞에가 되게 짧고 엔진도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로 비교해보면 비교할 건 안 되겠지만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경우인데, 스타리아랑 완전 다른 차입니다. 그건 판스프링이고 이거는 다른 서스펜션이 있는데, 그건 바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뒤 휠 베이스 자체가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뭐 당연하겠지만 V디스크, 발열이 되는 V디스크 들어가고요. 이거 회생제동 브레이크죠? 모두 회생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의 전장 길이가 제가 보기에는 5m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 길이가 보통 시에나에 대비해서 좀 더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시에나보다는 전장이 조금 짧고요. 정확한 전장으로는 5005mm, 그래서 5m 5cm. Q7보다 더 짧습니다. Q7이 5065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 5cm 정도 Q7보다 이게 길이가 더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88이거든요.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뒷타이어도 동일한가요? 앞타이어랑 사이즈가? 동일하고 사이즈는 이제 25, 5R, 19인치 네네. 사이즈로 들어가고, 타이어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로 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렁크는 이제 좌우에 있는 버튼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트렁크 문짝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열면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의 버튼으로 개폐가 가능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폴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버튼은 뭔가요? 트렁크에서 2열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서, 이제 L이라고 있는 게 왼쪽 시트, R이라고 있는 게 오른쪽 시트, 그리고 리클라이너 기능을 트렁크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게 슬라이딩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도 이제 앞뒤로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 2열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이점은 뭐냐면 스피커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뭐 캠핑을 하시거나 차박을 하실 경우나 이제 애들이나 뭐 할 때 영화 같은 걸 여기다 스크린을 깔고 보실 때도 여기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성이 있지 않나. Q7은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문을 닫을 때 보시면 보통 여기서만 툭 걸리거든요. 여기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고무에 옆에 센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닫아 보시겠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카니발이나 그런 차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만 센서가 있고 여기에 센서가 없어서 손가락이 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억 가까이 되는 차잖아요. 1억이죠. 뭐 몇십만 원 빠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센서가 있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근데 Q7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SUV고 저건 이제 고급 미니밴이기 때문에 서로 틀린 거지. 이거는 SUV 웬만한 브랜드는 거의 다 없습니다. 네, 그 차이는 있어요. 아우디차 같은 경우는 5 멀티링크를 써가지고 승차감 변에도 많이 잡잖아요. 네. 제가 이 차는 공부하면서 보니까 앞에는 이제 그 들어가는 게 이제 맥퍼슨, 네. 그 뒤에는 더블 리시버를 쓴다고 해가지고 더블 리시버를 써가지고 직진 조향성을 주고 앞에는 맥퍼슨이 들어가서 조금 싼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어떤가요 이 승차감은?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정확하게 전면에는 맥퍼슨 스트럽 서스펜션, 그리고 뒤쪽에는 더블 리시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이제 탄탄한 서스펜션이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물렁하지도 않고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건 장단점은 있어요. 맥퍼슨이 솔직히 제일 저렴한 건 있어요. 그 BMW 같은 건 더블 리시버를 많이 쓰고 아우디는 이제 5 멀티링크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승차감 위주로 좀 많이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대신 이제 맥퍼슨이 없다 보니까 차가 좀 직진 안전성은 BM에 비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이제 아우디인 거고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것도 그냥 앞에를 멀티링크를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차를 잘 제가 공학도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알아서 잘 생각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4세대까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이제 실내 보시죠. 자 보시면 키가 188인 저인데도 딱 정말 많습니다. 1번 S클래스나 A5나 그런 차들에 비해 훨씬 실내 공간은 훨씬 더 넓습니다. 이게 최대한 다 늘린 거죠? 최대한 뒤로 눕힌 겁니다. 이게 다 전동이네요. 열선 통풍 다 있고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랑 2열 전동 시트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 오토는 뭐예요? 에어컨 공조장치 오토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에어컨. 이 갤럭시 휴대폰 같은 건 뭐예요? 이 핸드폰 같은 모니터는 모니터요? 좌석에 앉아야 이제 작동이 되는 모니터인데 좌석에 여기서 앉아계시잖아요. 실내 조명 그리고 실내 공조장치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마사지 시트 2열 메모리 시트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좋네요 이게. 좋네. 이건 따로 싱크할 필요 없고 블루투스 잡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네 맞습니다. 따로 조정할 필요 없는 거죠? 시동을 걸고 이제 시트에 앉아 있을 경우에 그 시트에 있는 모니터만 작동이 되고요. 이거 테이블도 있네요. 중간에 보시면 간이식 테이블도 있어서 뭐 간단한 업무나 아니면은 다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울도 있어서 이제 화장거리 위에 없으니까 아래 달아놨구나. 여성분들은 이쪽에 뭐 화장품을 간단하게 놓고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메이크업도 하실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니터가 뒷좌석에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내려오게 됩니다. 루프 쉐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한쪽을 누르면은 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개별적으로 커버만 열리는 이제 고정형 썬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 문 쪽에 있는 썬루프도 그 커튼 같은 경우도 중간에 빈틈이 없어요. 딱 부러지게 빈틈 없이 싹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열고 닫고 해주시면 뭐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3열 공간을 한번 타볼게요. 자 이거 한번 닫아주시는데 물 공간이 엄청 넓은데 그 뒤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게 솔직히 알파드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게 핫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전면 디자인 보시면 저는 처음에 그걸로 생각했거든요. 토르 1탄 영화에서 그 외계인 큰 거 있어요. 스테인레스 외계인 걔를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같은 가격대로 얼추
다리 하나는 건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정부 지원금이고 뭐 이것도 정부 지원금은 없잖아요. 가격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나름 이거 있어요. 저희는 3열. 근데 저희는 SUV니까 차가 일단 높아가지고 3열 공간을 따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닫아주시겠어요? 3열은 뭐 3열은 이게 SUV 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만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성이나 이제 그런 거 그리고 특히 뭐 5인 가족이다 하시면 같은 가격 대비 두 개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 거의 제 개인 사심으로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드에 대한 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프리우스도 4가지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플러그인 2가지, 하이브리드 2가지가 나온다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프리우스 탔지만 그만한 연비가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도요타에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덕현 주임한테 이 전화번호 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할인은 이제 내년부터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반신반입니다. 솔직히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인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항상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 바닥도 나오더라고요. 차량의 바닥까지 보여주는 기능이 예전에 렉서스에 있었는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차량 바닥까지 있는 게. 바닥까지 다 나오더라. 안에가 너무 넓으니까 여기 여름 되면 날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넓어. 손이 안 닿아요, 안 닿아. 근데 헤드업에 나오는 이 헤드업에 정보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쪽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쪽창? 이 쪽창이 커가지고 옛날에 한 80년대인가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쪽창 큰 차가 있었어요. 폰티악에서 나왔던 브랜드인데 하여튼 되게 희한하게 납작하게 생긴 그 눈에 띄처럼 생긴 차가 있었거든요. 그거가 좀 생각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얘네도 마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아우디만 마진이 없이 발전. 마진이 뭐야? 마이너스 마진. 확실히 뭐 요철 넘는 거는 부드럽긴 합니다. 확실히. 이것도 보면 거의 앞에 전륜구동입니다. 뒤에 모터가 되게 작은 모터가 들어갈 거예요. 예전에 CRV도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 표시 돼 있으면 운전할 때 재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초반 가속이나 이제 고속일 때 그때 외에는 거의 전륜구동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흐름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은 가솔린이 쓰는 거고 파란색은 전기 반응식인데 근데 그래픽이 약간 먹먹하네요. 졸려요. 이렇게 달리다가 엑셀을 확 놓으면 뒤가 확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요. 이게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테슬라만큼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